네. 토요일 오후에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이제 영어 이름을 쓴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앤드류라고 부르고요. 그냥 한국 이름은 공유준입니다. 100% 한국인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업계에서 하도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앤드류로 통하고 있긴 합니다. 저는 여기 이메일이 있다시피 저는 카카오에 다니고 있고요. 오늘 제가 키노트로 얘기할 내용은 Automation is not enough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토메이션이 부족하다는 의미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오토메이션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오토메이션이 전부냐 이런 의미를 그냥 다 담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키노트는 한 두 번째 하는 건데, 아직은 현장에서 엔지니어로 뛰고 있는데 키노트를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기술에 대한 얘기보다는 키노트인 만큼 그냥 어떤 컨셉적인 부분들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데브옵스, 아까 그 양지우 씨께서, 사실 이분도 이 동네에서 랄프로 유명하신데, 양지욱 씨가 언제 한번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이메일로. 근데 누군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데브옵스 하면 항상 물어보는 게 이거죠. What is DevOps? 그죠? 이 질문은 사실은 제가 이 업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한 4년 전, 5년 전에도 데브옵스를 하려면 무슨 툴을 써야 돼요? 데브옵스는 뭐예요?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 정립은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까 가족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조금 더 로맨틱하게 사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사랑에 대한 정의는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을 실제로 본인이 하는 사랑은 개인의 어떤 역량과 환경과 백그라운드와 관계와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사과나무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사과. 네, 사과나무는 잘라도 사과나무고, 뽑아서 다른 데 심어도 사과나무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칭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신을 믿으시는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신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 있다고 다 믿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데브옵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정의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 체화돼서 나오는 것들이 디플로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패키징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운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개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렇게 모호한 얘기를 하면 이제 사기꾼일 확률이 되게 높지만, 몇 가지 책에서 정의한 바로는 이런 정의가 좀 더 어울린 것 같습니다.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고안하는 모든 행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죠. 마치 사랑처럼. 네. 자, 그러면 이제 데브옵스에 대한 데브옵스가 뭐예요? 하는 거 말고, 과연 그럼 데브옵스는 뭘로 이루어지는가? 그죠? 우리가 가족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도대체 사랑을 이루는 것들, 데브옵스를 이루는 것들은 뭘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데브옵스를 이루는 4가지 기둥이라고 해서,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업.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업을 필요합니다. 그게 개발과 운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 기획, 그 다음에 HR, 전부 모든 부분에서 협업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협업을 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친밀감들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치 근데 한국에서 친밀감이라면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할 때 있어서 서로가 가지는 어떤 신뢰 부분들은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약간 좀 버그를 만들어도 괜찮아. 그치? 근데 우리가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이 버그를 만들면, 그죠? 안 좋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툴 역시 이 4개의 기둥 중에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커져가기 때문에, 데브옵스 또 한쪽에서는 스케일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문화 좋고 어피니티 좋고 스케일링 좋고 다 얘기하지만 결국엔 툴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쵸? 툴 없는 문화 없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서 어떤 툴을 쓰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툴 때문에 일이 잘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툴 때문에 일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데브옵스 툴을 이루는 것들은 또 뭐가 있냐? 그래서 한번 정리해놨어요. 네. 먼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로컬
개발 환경이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도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회사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툴들을 받잖아요. 웰컴 킷이라고 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초콜릿도 주고 그다음에 요즘엔 이제 셔츠 이런 후드티도 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이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인데 실제로 우리 엔지니어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일적인 부분에서 개발 환경을 받는 회사는 사실 몇 군데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야 새로운 사람들은 그 툴에 맞춰서 또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 툴을 가지고 계속 해왔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네, 뭐 이거는 많이 아시죠? 버전 컨트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과물들이 뭐 뉴비든 아니면 올드스쿨이든 만들어서 계속 올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저장되는 아티팩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흔히 얘기하는 뭐 자바 버전 관리해주는 뭐 있죠. 제품을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네,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자동 테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또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개발해서 버전 컨트롤 가기 전에 그리고 매니지먼트로 가기 전에 항상 자동 테스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네, 카카오 케이스 하나 했고요. 이 다음 세션에서 원래 제가 하려고 했는데 키노트를 하려면 저는 못하고 저희 팀에 있는 다른 분이 요 전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저희는 K필드라는 클라우드 개발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버전 컨트롤은 GitHub으로 하고 있고, 아티팩트 매니지먼트는 저희가 셰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쿡 버전으로 하고 있고, 자동화된 테스트는 젠킨스에다가 뭐 레이크, 키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백엔드는 오픈스택을 쓰기도 하고 도커를 써서 저희가 여기서 나온 산출물들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브옵스는 과연 그냥 오토메이션만 얘기하는 걸까?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빌드, 디플로이, 스케일, 인앤아웃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죠? 다만 그 앞에 이제 오토메이틱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배포, 자동 빌드, 자동 스케일, 인아웃이 붙기 시작했어요. 근데 뭘 위해서 과연 이걸 하는 걸까요? 그렇죠? 어떤 회사들은 자동으로 스케일 인아웃을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주 죽는 거 자꾸 디플로이 계속 해봐야 그게 더 문제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왜? 왜라는 부분에서 또는 무엇을 위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혹시 좋아하세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자동차에 보면은 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에서 발생된 힘을 각 바퀴로 보내주는 트랜스미션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사실은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지 못하면 사실 이건 무기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킹 시스템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것들이 전부 다 매뉴얼이었어요. 그렇죠? 매뉴얼 트랜스미션, 엔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킹 시스템도 사람들이 적절히 밟아줘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오토매틱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엔진은 이제 ECU에 의해서 사용자가 아무리 엑셀레이팅을 하려고 해도 ECU가 판단하는 조건에 들지 않으면 가속을 시키지 않아요. 그죠? 스로틀 밸브를 열지 않고. 제가 왜 이렇게 차에 대해서 잘 아냐면 제 출신은 기계공학. 그리고 트랜스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기어를 올리려고 해도 트랜스미션에 있는 TCU가 그걸 보고 아닌데라고 판단하면 단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또는 내려가지 않고요. 그래서 앞에 이런 것들이 다 붙으면서 이제 조금 더 붙어서 칩이랑 센서가 붙으면서 리모트 드라이브에서 이제 뭐 칩이랑 센서가 있으니까 오토매틱은 다 되고, 어떤 조건들만 들어오면 리모트에서 운전할 수 있는 시도들이 많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칩이 들어오면서는 셀프 드라이빙으로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칩들이나 또는 센서가 보낸 정보들을 이런 칩이 분석을 하는 걸 플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플랜을 기반으로 모든 구동 시스템들이 움직이는 액트, 그리고 다시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또 센싱이 변화될 테니까 다시 값들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계속 순환되면서 자율주행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센스 플랜 액트는 자율주행에서 키워드를 잡고 진행하는 것들이고요. 그렇다면 왜 안 넘어가죠? 그럼 이거를 조금 비슷하게
데브옵스 분야 또는 데이터 센터 운영 분야에도 조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센스 부분들은 저희가 리소스 메저링은 다 하고 있었죠, 그죠? 우리가 리소스가 배포가 되면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아마 이 트랙에도 있는 걸로 알고 이제 앱 퍼포먼스 데이터, 그 다음에 앱 로그 데이터, 그 다음에 플러스 사용자들이 그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이 센스라는 툴 안에, 축 안에 또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액트 부분은 기존에는 우리가 배포나 아니면 빌드하는 시스템들이 딱 정해졌었습니다. 뭐 피지컬 시스템 또는 특정 클라우드 또는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추상화가 돼서 사용자는 빌드만 시키면 오케스트레이터가 알아서 VM, PM 또는 뭐 멀티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배포해 주도록 지금 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플랜 부분은 기존에 오토스케일을 좀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용자가 미리 스레시홀드를 이렇게 지정해 두죠. CPU 얼마 넘어가면, 또 뭐 각각의 매트릭에 의해서 어떤 게 넘어가면, 또는 넘어가더라도 얼마 기다리면, 이렇게 플랜을 쫙 짜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용자가 넣어둔 스레시홀드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감지하기 어려운 다른 부분들이 들어가서 러닝 기반으로 이 스케줄러가 돌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돌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냐면 결국은 데브옵스가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리소스 전체 또는 서비스 전체에 대해서 셀프 드라이빙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제 얘기고요. 네, 이렇게 안 돼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IT 서비스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IT 서비스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겠죠. 서비스 레포, 토폴로지, 노티피케이션 셋업들이 들어간 이니셜 셋업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데브옵스 어떤 거, 그렇죠? 툴이든 뭐든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추상화된 리소스 API, 그 다음에 중앙에서 다 볼 수 있는 메저링 API, 그 다음에 디플로잉 API 다 있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리소스들은 요게 안에서 다 커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요즘에 한창 인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사람들이 그냥 디팩트 스탠다드라고 생각하는 뭐 가상 머신, 클라우드들도 여기에 데이터 센터의 컨트롤 플레인 또는 데이터 플레인이라는 모습으로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성되는 사용자가 토폴로지 또는 노티피케이션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벤트, 어럴트들이 다시 사용자 쪽으로 가고, 이전에는 이렇게 오면 사용자가 알아서 이렇게 눌러줬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스케줄링을 통해서 변경을 시켰는데 거기에 이제 약하던 강하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들어와서 자기가 정말 알아서 다 처리하고 다음날 아침에 오면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이런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런 부분을 더 자동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역시도 이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이 아주 많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리소스 데이터뿐만 아니라 앱에서 생성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데브옵스에서 또 하나 또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제공을 해줘야 사실은 그 데이터가 일로 가서 다시 러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엔 데브옵스라고 시작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인프라, 그렇죠? 뭐 배포였지만 이제는 사실 IT의 거의 전반적인 모든 분야를 커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오퍼레이터가 개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거꾸로 개발자가 운영만 하면 되는 거 아니니? 라는 시대는 이제 점점 더 가서 개발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모든 시스템을 다 이해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여하고 이런 식으로 데브옵스라는 문화 또는 어떤 트렌드는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지금 너무 빨리 끝낸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후의 세션들부터는 뭐 관련해서 프로비저닝, 그 다음에 오늘 AI 트랙이 사실 제가 못 본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관련된 메저링 같은 부분들을 아주 많이 딥하게 하시는 분들이 와서 발표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을 줄이겠습니다.